궁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볼 거예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습니다.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해요. 11개의 전자를 그려보면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안정합니다. 어떻게든 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하겠죠. 근데 함부로 버릴 수 없어. 왜냐면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나타나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를 물에다 던지면 물하고 반응해서 물한테 전자를 막 던지기 때문에 반응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물하고 반응 안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전자를 줄 녀석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근데 누가 나타났다? 염소가 나타난 거야. 음매하면서. 그죠? 염소가 나타난 거야.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 전자 몇 개 필요해? 1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딱 맞아. 궁합이 딱 맞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전자를 딱 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 되겠죠. 얘도 안정적이 되겠죠. 안정적이 된 모습을 이렇게 띵띵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이온이죠. 나트륨 이온의 모습이고요. 염화 이온의 모습입니다. 둘 다 안정하죠. 잘 봐. 둘 다 안정해. 나도 안정해. 둘 다 안정하면 둘이 결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나 안정해. 나도 안정해. 그런데 둘이서 이거 뭐지? 하면서 둘이 땅땅땅땅땅땅 둘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저절로 땅 붙어버려요. 저 힘이 뭐죠? 우린 알고 있죠? 정전기적 인력. 너는 플러스고 너 마이너스잖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합니다. 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만 결합하는 게 아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뭐라고 그러죠? 중력. 조금 확장하면 만유인력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 만유인력의 힘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으려면 몇 도가 필요했어요, 선생님? 이거 끊으려면. 저걸 끊어서 다시 곧 액체로 만들려면 몇 도가 필요하다? 800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거야. 저 결합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설탕 같은 경우는 봐봐. 얘가 설탕 분자라고 한다면 설탕은 전기를 띠니 안 띠니? 설탕 분자는 전기 안 띄어? 전기 안 띄고 있는 두 녀석이 결합하고 있다. 그게 설탕이거든. 전기 안 띈 물질은 당연히 만유인력밖에 안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유인력으로만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끊는 거 굉장히 쉽겠죠. 누구보다? 쟤보다 훨씬 쉽다는 거야. 그래서 7, 80도 정도면은 금방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금방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런 인력의 차이가 바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결정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체크할 건 이거예요. 야,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 잘 체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풀이를 한 거고 지금부터 볼 그래프가 처음 보는 그래프예요. 시험 문제 200만 % 나옵니다. 처음 봐요. 200%가 있나? 200만 % 나오는 그래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녀석입니다. 자, 요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첫 번째 A 파트 봐봐.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이제 결합하려고 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야. 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 멀지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잡아당겨서 결합을 할 겁니다. 쭉쭉쭉 결합할 거야. 그래서 B 파트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서 결합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얘네들은 서로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겨가지고 약간 움직임이 둔해져.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후의 쌤의 모습.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어딜 가려고? 네. 뭐 이런 모습. 집에서 뭐 할까요? 설거지 할까요? 네. 뭐 이런 모습 있죠. 옴싹달싹 못하는 모습. 그죠? 에너지가 적어. 그죠? 이런 모습인데, 솔로일 때, 야! 아니야! 야! 술 먹자! 막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은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솔로일 때. 자, 그런 느낌과 비슷한데. 이거 배경 지식은 아니고.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훨씬 더 자유롭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모식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인데, 둘이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를 구속하면서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예요. 둘이 봐봐. X축이 뭐라고 써있어?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두 녀석이 결합합니다.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일 때 두 녀석은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표현하고요. 가장 에너지가 작을 때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를 R0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일 때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들이 결혼을 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좀 버려야 결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버린 에너지 값이 바로 여기 나있는 이 값입니다. 이만큼의 에너지를 버려야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 마이너스로 표현돼 있죠. 봐봐. 에너지가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에너지잖아. 마이너스 에너지라는 개념이 왜 등장하는지가 필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봐봐. 여기는 지표면이고요. 여기 A라고 하는 물체가 공중에 떠 있고요. B라는 물체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 일단 둘 다 잡고 있을 때,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위치 에너지가 더 많아요? B가 많죠?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가 훨씬 많죠? 그죠? 그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 인정?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 인정? 그래서 무한대까지 올려볼게요. 무한대까지 올라간 이 녀석을 C라고 한다면 가장 에너지가 많은 거 인정? 인정? 근데 무한대까지 올라가면 중력이 사라집니다. 쟤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게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안 떨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얼마인 거야? 0이다. 에너지가 0인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위치 에너지가 많니 적니 막 비교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를 비교하고 앉아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얼마라고 정의한다? 0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을 때가 어디에 수렴하고 있나 봐봐. 0에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에너지 많아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면 됩니다. 왜 0에 수렴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여기서 찾아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둘이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가 에너지가 0이구나. 근데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 2라는 에너지를 버리고 마이너스 이 정도 에너지가 되었을 때 둘은 결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첫 번째 A 그래프 봐봐. 인력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 서로 잡아당기잖아. 인력 때문에 가까워지죠? 가까워질수록 둘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며. 그래서 초록색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둘이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는 점점 떨어져요. 초록색 점점점점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0일 때 결합이 딱 형성이 됐다 치자. 근데 욕심이 좀 과해서 둘을 더 가까이 뭉치면, 더 가까이 이게 결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나트륨은 플러스 11이고요. 염소는 플러스 17이죠. 자, 이것들이 가까워지면은 플러스 원자핵과 플러스 원자핵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원자핵과 원자핵이 서로 밀어냅니다. 원자핵은 무슨 적이 뜨니까?
원자핵은 양성 플러스 정이 뜨니까. 자, 원자핵과 원자핵이 서로 밀어내게 돼. R0보다 더 가까워지면은 원자핵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서로 붕 밀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가 우왕 많아져서 결합이 깨져버립니다. 더 이상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에너지가 낮을 때, 안정적일 때 결합하는 거지, 에너지가 엄청 많으면 절대 결합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R0를 벗어나서 더 가까워지면은 오히려 반발력이 엄청 세져서, 저 반발력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반발력을 이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자핵과 원자핵이 가까워지니까 반발력도 조금씩 증가하겠죠. 근데 R0를 벗어나면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반발력이 확 증가해서 전체 에너지도 같이 확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야. 정리하면 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하고 반발력 그래프를 합성한 게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합성된 그래프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R0 거리일 때 결합이 형성이 되는구나. R0보다 가까워지면은 반발력 때문에 결합이 형성이 안 되는구나.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얘네들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 2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쌤이 만약에 또 다른 물질을 준비했어. 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녀석들은 0에 수렴하고 있다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쭉 떨어지는데, 우와, 여기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R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 칩시다. 이렇게 그렸어. 자, 이 녀석은 여기서 결합이 형성되는데, 얘도 R0 거리에서 결합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뭐야? 에너지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빠져야지만 결합이 형성되죠. 자, 여기서 결합이 형성된 물질을 A 물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결합이 형성된 물질을 B 물질이라고 한다면, A 물질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E였는데, B 물질이 형성될 때 방출된 에너지는 E죠. 굉장히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죠. 문제. 그러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결합을 끊고 싶어. 다시 끊어내고 싶어. 그러면 A는 이만큼의 에너지만 좀 공급하면 다시 끊어집니다. 하지만 이 B는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끊어낼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A와 B 중에 누가 결합력이 세냐 이거야. 누가 결합력이 훨씬 세지? B가 결합력이 더 센 겁니다. 다시 말해서 0에 수렴하고 있다가 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이 방출된 에너지가 많은 녀석들이 다시 걔네들의 결합을 깨려면 아까 방출한 걸 다시 이만큼 흡수해야 되니까 훨씬 결합을 깨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합력의 세기를 어디서 표현하고 있다? 요 에너지 값으로 결합력이 누가 센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합력이 누가 센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보는 방법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온결합이 이런 방법으로 형성이 된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됐고요. 자, 158쪽 맨 밑에 있는 건 처음에 쌤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염화나트륨의 구조인데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계속 달라붙고 결정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했고요. 결정의 형태를 가질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지만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닌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제 이온결합 물질을 형성할 때, 봐봐. 이 그래프인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NaCl을 형성할 때, Na 하나, Cl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지죠. 왜냐면, Na는 1 플러스고, Cl도 1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가 만나야 전체 중성이 되죠. 그래서 1대1로 결합하는 거야. NaCl은 1대1로 결합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중성이 되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양이온의 전하와 음이온의 전하량이 전체 같게끔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이온하고 이번에 CO3-라는 이온이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CO3- 잘 봐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원자 이온.
여러 개의 원자가 함께 이온이 된 녀석.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져요. 뭔 소리냐? 탄소 하나랑 산소 3마리가 달라붙은 요 덩어리. 이 전체 덩어리 한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같이 전자 2개를 얻어와서 형성된 이온이야. 특이한 이온이죠. 저렇게 해야 옵틱 만족이 되나봐. 탄소 하나랑 산소 3마리가 겹쳐진 그 덩어리가 전자 2개를 얻어와서 형성된 이온이야. 걔가 나트륨 1+를 만나려고 해. 나트륨은 1+죠. 나는요. 내 덩어리는 2-죠. 1대1로 만나면 중성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내가 뭐라 그래? 야, 나트륨 1마리 더 갖고 와. 나트륨이 2마리 있어야 나랑 만나서 중성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트륨 2마리, 나는 1마리. 그래서 Na2 뭐요? Na2 CO3라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CO3라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한 덩어리로 바라봐 줘야 돼. C 하나 O 3개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CO3 한 덩어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쓴다면 Na+가 2마리, CO3 2-가 1마리가 있다는 걸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1로 결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트륨과 CO3가 2대1로 결합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모두 중성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온 결합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알루미늄 3+야. 나는 뭐 해볼까? 산소 2-야. 그럼 형성되는 게 알루미늄 산소가 형성될 거 아니야? 산화 알루미늄이 형성되는데 둘이 만나서 중성되려면 어떻게 만나야겠어? 말하기 싫지만 최소 공배수를 찾아줘야 돼요. 그죠?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이용해서 얘 2마리, 얘 3마리가 있으면 딱 플러스 6, 마이너스 6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은 2마리 필요하고요. 얘가 3마리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Al2O3라고 써주면 완벽하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냐면 얘가 3+니까 크로스, 얘가 2-니까 크로스, 여기 숫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숫자를 집어넣어 주면은 중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크게 책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요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들에서 자, 두 녀석이 크로스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 크로스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화학식을 딱 보고서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만나면 되겠네. 이것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중성되겠네.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돼요. 특이한 것만 좀 볼게요. 보세요. 특이한 거. 자, 나는 지금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 2+야. 나는 OH 1-야. OH 덩어리야. 그러면 마그네슘 2+는 OH 덩어리 몇 마리랑 만나야 돼? OH 덩어리 2마리랑 만나야 돼. 그래서 마그네슘 1마리랑 OH 덩어리가 2마리니까 괄호 쳐서 2라고 써야 됩니다. 괄호를 쳐야 OH 전체가 2세트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괄호가 빠져있다. MgOH2라고 썼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그네슘 하나랑 O 하나랑 H 2개란 뜻이야. 이러면 안 돼요. OH 전체가 2세트여야 하기 때문에 괄호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 같으면 시험 문제 냅니다. 이거. 마그네슘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할 때 몇 대 몇 결합한다? 1대2로 결합해야죠. 그러니까 MgOH2라고 쓰면 되지? 맞냐? 아니요! 괄호를 치셔야 해요. 엑셀. 괄호까지 써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전체 세트가 2세트 필요하니까 이 괄호가 들어간 것들이 그래서 우리 좀 힘들게 합니다. 괄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전체 세트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성질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소금을 생각하면 돼. 소금은 내가 이렇게 망치 같은 거로 톡 때리면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엄청 잘 깨져요. 잘 깨집니다.
이렇게 돼요. 소금 웬만한 분홍색 소금 같은 거 집어넣고 막 이렇게 바작바작 부시면서 뿌리는 것도 알고 있죠. 저 잘 부서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소금이 왜 잘 부서지는지를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입니다. 이 그림 딱 주고 나서 자, 염화 나트륨과 같은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잘 부서지니? 라고 물어봐요. 네! 잘 부서져요. 말하면 돼요. 왜 잘 부서지니? 답을 써봐. 왜 잘 부서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현재 뿔마가 아주 규칙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굉장히 강력해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 힘을 툭 가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 힘을 툭 가했더니 이게 원자가 한 칸만 딱 한 칸만 툭 밀린 거야. 원자 한 칸만 툭 밀릴 정도로 툭 때린 거거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뿔마가 아니라 뿔마마 뿔뿔. 그죠? 같은 그 길이 만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확 밀어내. 확 밀어내서 자연스럽게 와자작 부서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힘을 톡 가해도 확 부서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온층이 밀린다는 표현이 나있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키워드야. 이온층이 밀리면서 라는 키워드를 꼭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뭐가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했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 1번 키워드와 2번 키워드가 빠지면 학교에서는 틀리게 채점을 하거나 감점을 하게 되겠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왜 잘 부서지니?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잘 부서지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 이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나요? 네, 잘 녹아요. 엄청 잘 녹아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물 분자가 전기 띠고 있는 거 기억납니까? 자, 물하고 산소하고 수소하고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전자쌍은 누가 더 잘 끌어간다? 나쁜 산소식기, 그죠? 산소가 자기 쪽으로 끌어간다 그랬잖아. 산소가 자기 쪽으로 전자쌍을 더 잘 끌어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전자를 뺏긴 수소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NaCl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을 풍덩 물속에 던진 거야. 그게 이 모습이야. 어떻게 될까? 물 분자가 둘러싸면서 하나씩 두둑 뜯어내요. 뜯어낸 모습입니다. 그때 Na+란 녀석은 누가 뜯어내고 있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둘러싸서 뜯어내고 있죠. 마이너스인 누구? 산소 쪽이 둘러싸고 있는 거 체크. 산소가 둘러싸고 있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둘러싸서 뜯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Cl-는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둘러싸서 뜯어내겠죠. 플러스 누구들? 수소들이 둘러싸서 뜯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다는 거야? 안 녹는다는 거야? 엄청 잘 녹는다는 겁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 엄청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둘러싸는 모습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수화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물 분자가 둘러싸서 겉에서 봤을 때는 물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수화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수화된 녀석한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한번 걸어줘 보자.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겠네. 그래서 전기가 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을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다. 수용액은 전기 통하냐? 당연하죠. 전기 통하죠. 보세요. 이 모형 때문에 자,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해. 그쵸? 하지만 액체로 만들거나 또는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는 전기가 통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이게 바로 전기 전도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고체 상태일 땐 전기가 안 통하지만 액체로 만들거나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지는 이유가 전하를 뗀 입자가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표로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를 씁니다. 다음 A라는 물질의 전기 전도성 시험 결과이다. 이 녀석은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지만 액체나 수용의 상태일 땐 전기가 통한다. 다음 물질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슨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 아닌 것은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표로 주는 경우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주는 경우는 이렇게 줍니다. 다음 물질의 녹는 점에 대한 그래프이다. 자, 고체 상태일 땐 전기가 안 통하지만 T도씨까지 올렸더니 와! 전기 전도도가 생겼어. 액체로 만들었더니 전기 전도도가 생겼어. 무슨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이라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자체가 안 통해. 고체일 때도 안 통하지만 액체로 만들었다 치자. 달고나 설탕을 액체로 만들었다 치자. 얘 전기 뛰어 안 뛰어? 이 입자 자체가 전기를 안 뛰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도 전기가 안 통해요. 설탕물을 만들어 보자. 설탕물 만들어도 설탕 분자 자체가 전기 안 뛴다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 설탕 같은 것들은 고체일 때도 액체일 때도 수용액일 때도 전기가 걔는 다 안 통해. 하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만 전기가 안 통하고 액체나 수용액일 땐 전기가 통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쿨롱의 힘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그림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봐봐. 이온결합 물질은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달라붙게 되는 거죠. 만유 인력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뺍시다. 이 정전기적 인력이 세면 결합력도 세겠네요. 결합력이 세다는 건 녹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게 1번 A라는 물질입니다. 자, B라는 물질을 제시할게요.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똑같은 거리 R짜리 물질인데 거리는 똑같이 R인데 얘가 2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야. 이런 B라는 물질이 있다 칩시다. 그럼 A라는 물질보다 B라는 물질이 어때요?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어떨 것 같아? 더 셉니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잡아당기는 힘보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겠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정전기적 인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자, 정전기적 인력은 다른 말로 전기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전기력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쿨롱이라는 사람이야. 쿨롱. 감기 잘 걸렸나? 쿨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쿨롱이라는 사람이 만든 녀석이라서 이거를 쿨롱의 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알죠?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을 다른 말로 쿨롱의 힘, 쿨롱 힘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란 이 힘은 F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F는 뭐에 비례한다? 각각의 전하량, A의 전하량을 Q1, B의 전하량을 Q2, 첫 번째 이 녀석의 전하량 Q1, 2번 물질의 전하량을 Q2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전하량이 커도 인력은 세질 거고요. 이 녀석의 전하량이 커도 인력은 세집니다.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요. 얘가 얘를 세게 당기면 얘도 얘를 세게 당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전하량의 비례. 다시 말해서 Q1이라는 전하량이 커지면 인력도 같이 커지고요. Q2라는 전하량이 커져도 인력이 함께 커집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에요. 쿨롱의 힘은 각각의 전하량과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물질을 한번 등장시켜볼게요. C라는 물질. 이거 지금 좀 안 했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다. C라는 물질이야. 보이나? C라는 물질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둘 사이의 거리가 2분의 1알이야. 2분의 1알이야. 가까워. 거리가 가까우면 둘 사이의 잡아당긴 힘이 어떨까? 더 세겠죠.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으면 더 세게 잡아당길 테니까. 그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거리가 가깝다는 건 숫자가 작은 거야.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세지죠.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하고 쿨롱의 힘은 반비례 관계인데 3차원 공간이라서 거리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힘은 4배만큼 세진다. 자, 이거는 그래서 오래전에 했던 건데 얘 별빛이 100이라는 빛이 나간다고 가정해봐.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 사람이. 얘가 맞는 빛은 100입니다. 근데 거리가 R인데 거리가 2배만큼, 2R만큼 멀어지면은 공간이 얼만큼 커지냐면 공간이 4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 중에 내가 하나에 딱 서 있는 거거든? 내가 받는 에너지는 얼마일까? 별빛 100 중에서 100이 퍼질 거 아니야? 25밖에 못 받아.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에너지는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유가 똑같아. 이 정전기적 인력도 3차원 공간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 그림과 똑같은 거야.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로 약해집니다. 정리하면 힘들어. 정리하면 정전기적 인력은 뭐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로 약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묶어서 만든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비례식을 는으로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상수 K가 필요해요. 쿨롱 상수 K를 집어넣고요. 는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Q1과 Q2에 비례하고 R제곱에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쿨롱의 법칙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건 물리에서 나오는 건데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이 정전기적 인력이 세? B요! 그럼 B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아, 낮아? 당연히 높겠죠?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A하고 C 중에 누가 더 정전기적 인력이 세? 당연히 C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겠죠? 이렇게 분석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보여줄게요. 봐봐. 문제화되는 모습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가 문제로 제시가 될 거야. 자, 마지막 힘내자. 자, 표 봐봐. 표를 딱 보면은 자, 여기 NaF하고 NaCl하고 NaBr이 있다. 자, 기준 물질은 Na가 있는데 FCl, Br 뭔 차이죠? F 2주기, Cl 3주기, Br 4주기. 다시 말해서 점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NaF, 얘는 NaCl, 얘는 NaBr 이런 거라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이라고. 거리가 R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써져 있어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이나요?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면은 자, 우리 아까 쿨롱의 법칙에서 자, 힘은 쿨롱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Q1, Q2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약해지겠네요. 그죠? 둘 사이에 잡아당긴 힘은 약해지겠네. 다시 말해서 얘보다는 얘가 더 약하고 얘보다는 얘가 더 약하겠네. 힘이. 그래서 녹는 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보이나요? 녹는 점이 왜 낮아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뭐로? 쿨롱의 힘으로. 이온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얘도 똑같아요. MgO, CaO, SrO, MgCaSr 뭐야?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온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요딴 식으로 나와 있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점점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온 간의 결합력은 정정적 인력은 약해지겠네요. 약해지니까 녹는 점도 낮아지겠네요. 낮아지는 모습 보면 됩니다. 됐나요? 지금 방금 예를 든 저 주황색과 이 노란색은 거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전하량 얘기를 좀 해볼게. 전하량. 자, 거리가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240하고 235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이온 사이 거리 비슷해. 근데 요 녀석은 Na1 플러스와 F1-가 결합한 거고요. 이 녀석은요, Ca2 플러스와 O2-가 결합한 거거든. 이 녀석을 A 물질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B 물질이라고 한다면 누가 정정적 인력이 셀 것 같아? B겠네요, B. 걔가 정정적 인력이 세니까 녹는 점도 엄청 높겠네요. 확인해볼까? 996도, 얘는 2613도 보이나요? 자, 이런 녹는 점의 차이를 보이는 A와 B라는 물질의 녹는 점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전하량이요. 그죠? 전하량이 몇 배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2배니까 이렇게 녹는 점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녹는 점, 즉 정정적 인력을 결정하는 게 거리하고 전하량이 결정을 하니까 거리하고 전하량을 적절히 비교한다면은 누가 녹는 점이 더 높은지를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죠?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원리를 더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 했어. 아이고 힘들어. 161쪽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해보자. 아고. 문제 풀어봅시다.